여러분, 오늘도 뉴스 보기가 무서우시죠? 금값이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국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말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내가 가진 돈의 가치는 자고 일어나면 깎여있는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불안함, 결코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느끼는 생존의 경고음이에요. 오늘 코스원 TV에서는 그 경고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당장 금과 은이라는 방주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하지만 어디서도 듣지 못한 깊이 있는 시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본문 들어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먼저 미국 부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숫자로 들으면 체감이 안 되실 겁니다. 39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경 원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몇 년을 먹지 않고 이래야 갚을 수 있는 돈이죠. 이 상황을 쉽게 비유해볼게요. 우리 동네에 아주 힘세고 돈 잘 쓰는 거인이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거인은 동네 모든 물건을 사주고 일자리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인이 매일 엄청난 빚을 내서 파티를 열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모두가 즐거웠죠. 하지만 이제 거인이 갚아야 할 이자만 해도 1년에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거인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보다 빚 이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인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밥을 굶어서 빚을 갚을까요? 아니면 동네에 자기가 가짜 돈을 마구 뿌려서 빚의 가치를 떨어뜨릴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거인이 가짜 돈을 뿌리면 뿌릴수록 여러분이 땀 흘려번 진짜 돈의 가치는 휴지조각이 되어갑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인플레이션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에이, 미국이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미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은 화폐를 망가뜨려 자신들을 살릴 겁니다. 2026년 왜 하필 지금 이 부채 문제가 터지는 걸까요? 바로 코로나 때 빌린 저금리 빚들의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금리가 몇 %인가가 아닙니다. 그 숫자가 상징하는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종이화폐의 한계입니다. 인류 역사상 종이로 만든 화폐가 영원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스페인 함대도, 대영 제국도 결국 과도한 부채를 이기지 못하고 화폐 속에 섞인 금과 은의 함량을 줄이다가 무너졌습니다. 오늘날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금 대신 디지털 숫자를 찍어내며 그 위기를 넘기려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화폐의 범람 속에서 내 가족의 미래를 지켜줄 유일한 요새는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듭니다. 하지만 금이라는 꽃은 인류 역사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든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찍어낼 수도 없고 누군가가 강제로 가치를 깎을 수도 없는 신의 화폐이기 때문이죠. 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은 단순한 귀금속을 넘어 산업의 비타민과 같습니다. AI 시대, 전기차 시대가 올수록 은에 대한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한정적이죠. 지금 금값이 비싸다고요? 아닙니다. 금이 비싸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이돈의 가치가 빛의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100년 전 금 한 돈으로 살 수 있었던 정장의 벌수와 지금 금 한 돈으로 살 수 있는 정장의 벌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100년 전의 종이돈은 지금 껌 한 통도 못 사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물 자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 자주 보셨죠?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매파적 발언이 나왔다라며 금값이 잠시 주춤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금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언론에서 떠드는데 정작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난 몇 년간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금은 이자도 안 주는 구시대 유물이라고 하면서 왜 손으로는 그 유물을 창고에 쟁여두는 걸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흔히들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진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단편적인 시각일 뿐이에요. 1970년대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금리가 10%를 넘어 20% 가까이 치솟았을 때 금값은 떨어지기는커녕 무려 20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물가 때문이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금리가 주는 이자보다 훨씬 빨랐기 때문이죠. 지금이 바로 그때와 닮아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금리를 높게 유지해도 그들이 찍어내는 부채의 속도가 이자 수익을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은행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종이돈으로는 이 거대한 부채의 파도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생소하지만 무서운 단어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지니어스 법안과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와 미 의회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 애쓰고 있죠.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나 보다라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아주 교묘한 부채 정가의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요?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이 코인을 발행하려면 그 담보로 무엇을 사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제 중앙은행들이나 큰손들은 미국 국채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하나둘씩 팔고 떠나려 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 국채를 사줘야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유지되겠죠? 그때 미국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전 세계 개인들이 편리하게 코인을 거래하게 만들고 그들이 코인을 살 때마다 자동으로 미국 국채를 사게 만드는 시스템. 즉 국가의 빚을 전 세계 개인들의 지갑으로 아주 잘게 쪼개서 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거대한 요새의 미국 경제가 무너질 것 같으니 요새 주인들이 성문 밖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요새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편리한 티켓을 줄게라고 유혹하는 거죠. 하지만 그 티켓의 가치는 결국 요새가 무너질 때 함께 사라질 운명입니다. 반면 금과 은은 어떤가요? 요새 주인이 누구든 성문이 닫히든 열리든 상관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는 태양과 같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팔고 금을 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요새가 무너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결국 실물이라는 것을 그들은 역사적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자산이 남의 빚을 떠안고 있는 티켓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남들이 코인 수익률에 환호하고 금리가 어떻고 할 때 우리는 본질을 봐야 합니다.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특히 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이 거대한 요새라면 은은 그 요새를 짓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철근과 같습니다. 금값은 중앙은행들이 결정하지만 은값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결핍이 결정합니다. 전기차, 태양광, 그리고 이제는 AI 서버까지. 은이 없으면 인류의 진보는 멈춥니다. 그런데 지금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을 보세요. 역사적으로 은은 금값의 15분의 1 정도여야 정상인데 지금은 80분의 1, 90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은이 저평가된 게 아니라 폭발 직전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주라면 은은 그 방주를 가속시키는 엔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필 2026년일까요? 경제 전문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내년을 대격변의 해로 지목하는 이유, 단순히 운이 나빠서일까요? 아니요.
이건 수학적으로 정해진 결론입니다. 2020년 제로 금리 시대에 찍어냈던 그 엄청난 피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 즉 청구서가 날아오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금은방으로 달려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투자의 철학을 먼저 세워야 하죠. 금과 은을 대할 때 여러분은 이것을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 보지 마세요. 대신 가치를 저장하는 그릇으로 보셔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금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무너지지 않는 요새이고, 은은 그 요새 안에서 물자를 조달하는 통행료와 같습니다. 금 자산의 10%에서 20%는 반드시 실물이나 금연물 계좌를 통해 보유하세요. 금은 보험입니다. 집이 불탄 후에 보험을 들 수 없듯이 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하면 이미 금값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곳으로 가 있을 겁니다.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만큼 폭발력도 있죠. 역사적으로 금값 대비 은값이 너무 낮을 때 은을 사 모으는 것은 부의 사다리를 타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이해합니다. 하지만 파도가 이미 집마당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배값이 비싸다고 고민하고 있을 여유가 있을까요? 지금의 금값 상승은 거품이 아닙니다. 종이화폐라는 낡은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차오르고 있는 것이고, 금과 은이라는 방주로 사람들이 옮겨 타고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배가 비싼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발밑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유튜버가 차트를 그려가며 이 가격에 사서 저 가격에 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코스원TV는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가격을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부채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달러의 가치가 다시 예전처럼 좋아질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명확한 진실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쥐고 있어야 할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숫자에 속지 마세요. 그 숫자를 찍어내는 사람들의 의도를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투자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주변에서 금 사서 뭐하냐, 주식이나 코인으로 대박 내야지라고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자는 화려한 수익률 뒤에 숨은 치명적인 위험을 가장 먼저 제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하지만 이 공포를 직시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스원TV가 여러분의 곁에서 그 평온을 찾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땀 흘려 일군 그 소중한 자산, 우리가 함께 지켜냅시다. 오늘 미국 부채와 금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셨다면 아마 이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정말 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대 금 2026년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가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한 방주에 올라타는 그날까지 코스원TV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